네, 안녕하세요. 용산아 씨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레이싱 드론의 FC 세팅법을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매장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찍다 보니까 조금 잡음이라든가 외부적인 소리가 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F3로 세팅을 드리는데요. F3 기반으로 만들어진 칩셋이 들어가 있는 거는 세팅이 다 동일합니다. 특히 클린 플라이트, 앞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 클린 플라이트, 베타 플라이트, 레이스 플라이트, 얘네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펌웨어 방식의 FC들, 나제라던가 F3라던가 럭스, 키스도 펌웨어를 올리면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 구글 크롬으로 사용하는 요 앱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동영상을 보시는 이 세팅법, 이게 다 동일하게 먹힙니다.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오늘은 좀 보너스로 이렇게 새로 나온 프로그램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우선적으로 F3를 기반으로 메인으로 잡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3로 잡는 이유는 F3가 상당히 이렇게 좀 호환성이라던가 이렇게 용이하게끔 사용할 수 있는 포트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F3 보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에스피레이싱 F3 보드인데요. 정품이나 요즘에 카피나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고 동일한 칩셋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많이 복잡한 배열이 있는데요.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저도 지금 설명을 드릴 때 가장 편한 게 USB가 위쪽으로 한 상태로 설명을 드리는 게 편해요. 제가 이 화면을 거의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 보니까 이 상태로 세팅을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많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IO1이랑 IO2, 그 다음에 UART라고 쓰는 요 글씨가 써있는 포트들이에요. 여기도 UART 1, UART 2, UART 3 이런 식으로 있죠.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외에 애드오는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수신기라던가 내지는 GPS 장치라던가 OSD라던가 이런 것들을 입력시킬 수 있는 포트들이에요. 자, IO1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IO1, 2는 사실상 두 개를 통합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IO1만 쓰고 IO2만 쓰고 별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IO1 같은 경우에는 채널 1, 채널 2, 채널 5, 채널 6 입력이 가능하고요. IO2 같은 경우에는 채널 3, 채널 4, 채널 7, 채널 8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널 적혀 있는 대로 수신기다가 꽂게 되면은 PWM 방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시리얼 방식 S버스라던가 내지는 위성 수신기 연결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방식이 아닌 옛날 구형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PPM 방식이라는 거, 시리얼과 PWM의 한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PPM이라는 그것도 하실 때도 IO1 포트의 그라운드와 VCC, 그 다음에 PPM 이렇게 세 가지 핀만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버스를 사용하실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S버스는 요 IO2의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핀만 사용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써있는 대로 그라운드, VCC, 채널 3 여기 RXD라고 적혀있죠. 이렇게 세 개를 사용을 해서 S버스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 거 이외로 별도로 사용하시는 그 조종기가 있어요. 저도 잠깐 한때는 사용을 했고 지금은 헬기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JR 프로포라는 조종기에서 나오는 S버스가 아니라 X버스입니다. X버스요. X버스도 마찬가지로 여기 IO2에 그라운드 VCC 채널 3 RXD라는 요 부분을 입력을 해주시거나 내지는 UART 1에 여기에 보시면은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TX, RX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RX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X버스, JR 것도 실외 버스로 사용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인기인 WS2812 LED 이제 13가지 색상을 내면서 여러가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세팅을 가능한 프로그램이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IO1 맨 밑에 보시면은 여기 LED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3.3V LED 이렇게 했을 때 여기 LED라고 적혀 있는 부분, 즉 여기에 핀이 여러 개가 박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IO1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박혀 있어요. 그 중에 7번째에 그 LED에 보시면은 DI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DIN이라고 그래갖고요. 디지털 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DIN을 여기 LED에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LED는 5V로 동작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WS2812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는 그라운드와 VCC, 여기는 5V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시리얼 버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IO2에다 연결하시고 LED는 IO1에다가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UART2나 UART1, UART3 이 부분에다가는 다 수신기라던가 OSD도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이 시끄러워지네요, 슬슬. 이제 한번 보시면은요.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V배트라는 게 있고 부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또 부트로더 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핀들 잔뜩 박혀 있는 부분인데요. 요 밑에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에는 설명드렸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은 V배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보면은 리튬 폴리머 자동차라던가 그런 거 사용할 때 보면은 리튬 폴리머 쓰다가 저전압이 되면은 차가 멈추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 부저 알람을 울릴 수 있게끔 알람기를 달잖아요. 그 기능을 이 보드가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V배트라는 걸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유용하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 부저음이 사실 날아다니는 건 들어보면 그렇게 잘 들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뭐 영상 송신기라던가 뭐 그런 애들 고글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마이크가 달려갖고 소리가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어폰 꽂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V배트에다가 뭘 연결해야 될까요? 이게 배터리 알람 측정해주는 곳이거든요. 그럼 총 전압이 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파워보드 PDB 보드에 보시면은 VCC라고 돼 있거나 또는 이제 메인 그 배터리가 연결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에 선을 연결해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다 직접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은 과전압이 들어가고 보드가 탈 것 같지만은 이 부분만은 이제 얘네들이 볼테이지를 프리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1로 3셀에서 4셀 전압을 입력을 시켜주면은 이 보드가 그 전압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알람, 저전압 알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근데 V배트만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의미 없어요. 왜냐? 부저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V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부저들 보면은 회로도가 내장이 돼 있는 부저가 있고 회로도가 내장이 돼 있지 않은 부저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 회로도가 내장되어 있는 부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5V만 입력을 해주셔도 부저가 울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회로도가 내장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5V 입력을 해도 틱틱 이렇게 튀기는 소리만 살짝 날 뿐이지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는 전압만 나오고 있어요. 전압만 나오고 부저를 울려라 마라 그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회로도가 내장이 돼 있는 부저를 사용하셔야 되고 5V 그 사용 부저를 쓰셔야 됩니다. 네, 그걸 장착을 해주셔야지 V배트와 부저로 해가지고 상황 알림을 부저로 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위에 잠깐 두 가지 설명 안 드린 게 있네요. 한쪽에는 파워 LED라고 그래가지고 파란색 LED가 울리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스테이터스 LED라고 그래갖고 상황 알람을 울려주는 애인데 빨간색입니다. 그 빨간색 LED는 이제 알람이 울거나 부저가 울거나 할 때 빨간색으로 삑삑거리면서 껌뻑껌뻑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파워 LED 같은 경우에 전원이 들어오면은 파란색 불로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로 있는 게 파워 LED입니다. 우리 컴퓨터랑 동일해요. 전원을 넣게 되면은 파란불이 들어오고 하드디스크 읽게 되면 빨간불이 깜빡깜빡 하죠. 그거랑 동일하게 스테이터스 LED는 그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S 시그널선이 요 네모로 되어 있는 게 시그널선입니다. 시그널선이고 동그라미로 쭈루루룩 돼 있고 돼 있죠.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에요. 이제 보시다시피 일로 이제 변속기가 연결이 돼야지 이 보드가 자이로로 컨트롤 했을 때 모터를 컨트롤하고 기체가 뜰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죠. 1번부터 4번까지 썼을 땐 쿼드, 6번까지 썼을 때는 헥사, 8번까지 썼을 땐 옥타. 참 요긴한 물건이에요. 8개가 달린 옥타콥터도 가능한 거 보니까요. 뭐 재미삼아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만들어 볼까 그러다가 말았어요. 근데 옥타콥터 했을 때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이 조그만 보드가 FC 역할을 다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BEC가 내장되어 있는 변속기 같은 경우에 그냥 연결하시면은 보드가 동작을 할 거고, BEC가 내장이 안 돼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와 시그널선만 쭈루룩 연결되겠죠. 했을 때 나머지 구멍들 중에 우리는 일단 레이싱 드론을 기반으로 하니까 4개까지만 쓰잖아요. 그럼 5, 6, 7, 8이 남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아무데나 파워보드에서 5V 선을 따로 따가지고 연결을 직댐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커넥터로 연결하고 꼽아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님들께는 커넥터를 해드리고 제 개인적인 건 직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트라고 된 거 있죠. 부트로더 핀이라고요. 이 부트로더 핀은 뭐냐면요, 일단 F3를 받게 되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게 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는데 그 펌웨어 업데이트가 그냥 동일한 펌웨어 클린 플라이트 거를 사용을 하신다 했을 때 클린 플라이트의 펌웨어를 올리시게 되면은 그냥 연결을 하시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클린 플라이트 이 보드가 F3가 에스피레이싱 F3가 지금 클린 플라이트를 메인 기반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베타 플라이트라는 걸 사용을 하시잖아요. 많이들 베타 플라이트 사용하시려면 펌웨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아주 버전업만 바뀌는 게 아니라 펌웨어 자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펌웨어 자체적으로 바뀌려면은 이 부트로더라는 부분으로 진입을 해서 이 낸드 플래시 부분에 있는 펌웨어를 싹 다 지우고 다른 펌웨어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컴퓨터 본체는 동일한데 윈도우를 올릴 거냐 리눅스를 설치할 거냐 그 차이점이랑 동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부트로더로 해가지고 부팅을 해야지만 그게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하고 싶어도 부트로더라는 곳으로 진입을 해야지만 되는 건데, 이 부트로더로 진입하는 방법이 부트로더 핀에다가 요 핀을 두 개를 점퍼를 시키는 거죠. 쇼트를 시켜주면은 쇼트를 시키고 USB를 꼽았을 때 부트로더 상태로 부팅이 됩니다. 우리가 세팅하는 모드가 아니에요. 이 부트로더라는 건요.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일부 보드 같은 경우에 DFU 모드라는 걸로 진입을 하게 되겠죠. 이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브러시드 F3 에보 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DFU 모드 설명을 거기다 제가 직접 해드렸어요. 그걸 보시면 DFU 모드가 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DFU 모드가 부트로더로 해가지고 이제 부팅을 했을 경우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뒤집어져 있는 화면인데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UART 1이라든가 I2C라는 부분, 그 부분이 LED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 GPS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장치를 장착할 때 쓰시는 거니까요. 이거는 아까 제가 이 위에 설명한 거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UART 1이라고 하고 이쪽 포트가 있잖아요. 요거랑 여기에 UART 1이라고 적혀 있는 거랑 동일한 제품, 동일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다 또 연결을 하시게 되면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해 주시고요. I2C라던가 내지는 그 외의 부분들은 제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은 가장 제일 많이 쓰는 부분만 제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카피라고 해서 뭐 칩이 몇 개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에스피레이싱 F3 디럭스 보드네요. 화면이요. 제가 디럭스를 정품을 썼었거든요. 디럭스는 여기 보시면은 마그네토메터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자계 센서가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는 바리오메터라고 해가지고 고도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두 개, 그 각도계와 고도계가 별도로 장착이 돼 있는 거고요. 이 두 개 장착돼 있는 거는 디럭스 버전. 요게 두 개가 칩이 그림만 그려져 있지 장착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애는 그냥 아크로 버전입니다. 우리 레이싱 드론에서는 이 두 개는 전혀 필요가 없게 되겠죠. 만약에 에티튜드 모드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이 두 개 센서가 달려 있는 애가 훨씬 더 에티튜드 모드, 한마디로 앵글 모드나 호라이즌 모드에서 완벽한 비행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LED 3V 이렇게 돼 있죠. LED 스트립이라고 돼 있는 요 점이랑 요쪽에 보시면 반대편에 정면에 보시면 LED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밑에 7번째 핀에다 꼽는다고 했죠. 같은 부분입니다. 이쪽에다도 꼽을 수 있고 이쪽에다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치가 사실상 뒤집어 보면 그대로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뒤집은 거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위치에 있던 게 이렇게 뒤집힌다고 해서 똑같죠. 그래서 여기 LED라고 적혀 있는 거랑 여기랑 동일한 위치인 거고, 단지 위쪽에서 커넥터로 꼽느냐 밑에다 납땜을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죄송합니다, 흔들리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납땜 요 부분이 LED고요. 요 밑에 3.3V 요게 이제 저희 용산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 전원부입니다. 다른 데다가 그 위성 수신기를 아직 모르시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RX에다 직댐을 하시는 경우 있으세요. 그렇게 해서 전원 딱 꼽자마자 위성 수신기는 잘못하면 타버립니다. 왜냐, 위성 수신기는 3V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3V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깐 영상에서 새로운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수신기가 바뀝니다. 스펙트럼 위성 수신기만으로는 수신율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수신기가 풀레인지 일반적인 수신기의 시리얼로 해서 초소형으로 나옵니다. 조만간에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5V에서 8.4V까지 지원하는 일반 수신기랑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신율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그건 사설은 좀 나중에 하고, 자 여기 보시면 ppm이라고 되어 있고 GPIO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 ppm도 이쪽에도 ppm이 있지만 이쪽에도 ppm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위성 수신기는 어떻게 연결하냐? RX는 신호선이에요. 시리얼 신호선이니까 무조건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RX예요. 이쪽 RX면은 UART 3이라는 이쪽 포트인 거예요. 여기 포트니까 이쪽 포트에 RX에다 연결하시고요. 맨 끝에 말이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가 위성 수신기의 플러스와 신호선과 마이너스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빨간색 선 있죠? 걔는 전원선이니까 여기 3.3V라고 되어 있는 요 밑에 납땜하는 부분, 여기다가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드의 그 구성도를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제 세팅으로 좀 설명을 옮겨서 드리겠습니다. 크림 플레이트랑 베타 플레이트, 레이스 플레이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건 요즘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베타 플레이트를 할게요. 왜냐면 클린 플레이트는 솔직히 처음 하시는 분들이 클린 플레이트 입문하시는 거는 맞는데, 요즘에 카페 활동이 너무 완벽하다 보니까 클린 플레이트를 쓰라는 얘기조차도 없어요. 이제는 쓰시는 분들은 있는데 처음에 연결하는데 세팅 어떻게 해요? 그러면 클린 플라이트를 얘기를 안 하고 베타 플라이트를 아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베타 플라이트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베타 플라이트는 어떻게 다운받느냐? 구글 크롬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 돼요. 구글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이게 인터넷 창과 같은 거죠. 이걸 다운받으시면 요쪽에 보시면 앱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지금 여기 아까 똑같은 게 또 있죠. 그대로 이게 제가 다운받아 놨으니까 그런 거고요. 여기 앱스토어, 웹스토어라고 있어요. 웹스토어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스토어 검색에다 베타 플라이트 BETAFLIGHT 베타 플라이트라고 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뜹니다. 여기서 베타 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 요게 세팅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베타플라이트 블랙박스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는데요. 블랙박스 익스플로러는 이제 진동이라던가 내지는 그 기체의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비행하고 나서요, 말 그대로 블랙박스입니다. 뭐 내용, 그 기체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걸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일단 이번 시간에 생략을 하고요. 베타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를 이쪽에 크롬에 추가라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일단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찾기, 그 검색에다가요, BLHELI BL 헬리라고 적어주시고 엔터를 치시면요, 여기 원샷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어요. BL 헬리 컨피그레이터라고 하는 거, 요것도 같이 설치를 해주세요. 요거 이전 시간에 변속기 세팅하는 프로그램을 BL 슈츠라고, BL 헬리 슈츠라는 거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제가 많이들 복잡해하고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BL 헬리 컨피그레이터 요걸로 하겠습니다. 얘는 연결이 좀 잘 되더라고요. 화면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도 한 번에 될 수 있고요. 자, 저는 다운받았으니까 창을 닫을게요. 창을 닫고 베타플라이트 컨피그레이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뜨고요. 펌웨어 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방식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전 시간인 에스피레이싱 F3 에보 브러쉬 설정 부분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일단은 배터리 연결하지 않은 상태의 F3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USB를요. USB는 예전에 나온 CC3D라던가 그런 애들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우리 핸드폰 케이블입니다. 안드로이드 핸드폰 케이블이요. 아이폰은 안 되시고요. 안드로이드 핸드폰 케이블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할 때 이쪽 화면을 잘 봐주세요. 이쪽 화면을 연결을 하시게 되면은 컴37이라고 적혀있죠. 컴37이라고 적혀있게 되면은 연결이 끝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커넥트라는 거 연결을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나면은 기체를 움직이게 되면은 그대로 똑같이 따라 움직이게 돼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있죠. 이 상태에서 올리면 움직이게 되겠죠. 이렇게요. 저는 지금 현재 FC를 돌려놨어요. 돌린 부분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는 스펙트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처음에 연결되어 있는 화면에서는 확인만 하시면 되고, 여기 칼리브레이트 엑셀리메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자이로 기능의 정수평계를 다시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평계가 있지 않은 이상 가능한 실행하지 말아주세요. 기본값이 잘 세팅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셋 세팅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세팅 값을 여기 지금 저장되어 있는 이 옆에 복잡한 부분을 다 리셋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백업과 리스토어는, 백업은 누르시게 되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리스토어를 클릭하게 되면 그 파일을 불러오고 세팅 값을 다시 불러오고 여기다 저장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들어볼게요. 옆에 보시면 포트라고 있어요. 포트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는 지금 현재 F4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더 뜨는데요. F3 같은 경우에 3개가 뜰 거예요. 3개가 뜨는데 일반적으로 UART3에다가 S버스라던가 위성수신기를 연결하시기 때문에 UART3에다가 시리얼 RX라는 걸 체크를 켜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UART1에 연결이 돼 있어요. 얘는 이제 별도 칩셋이 따로 관리하는 라인이 있기 때문에 1번이 비어 있어요. 아예 원래는 F3 같은 경우에 1번에 칩셋을 관리하는 게 들어있는데 얘는 1번이 비어 있고 USB VCP라고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갖고 UART 1번에 시리얼 RX를 켜주시고, 중요한 거, 이 밑에 Save and Lift 또는 Save라고 적혀 있는 걸 꼭 클릭하셔야지만 이 창 상태에서 고객님들이 건드리신 부분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세이브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피그레이션 이쪽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게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쿼드 X 믹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트라이콥터 쿼드 플러스 쿼드 X 뭐 비콥터 뭐 짐벌 Y6 헥사 플러스 플라잉 윙 뭐 여러가지 되게 많아요. 플라잉 윙은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는 그 날개 V자 형식으로 생긴 FPV 레이싱 비행기랑 동일한 걸 보고 플라잉 윙이라고 하는군요.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사용하신 기체 타입에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 레이싱 드론이 꼭 아니시고 F3를 사용하실 때들에도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은 우리는 레이싱 드론이니까 크로스죠. 쿼드콥터 X입니다. 단 여기서 보시면은 완전 X자가 있고 약간 찌그러진 X자가 있는 드론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지금 완전 크로스 X자 타입을 쓰는데 예전에는 약간 찌그러진 X자를 사용을 했었죠. 동일하게 쿼드 X입니다. 그거는요. 여기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핸드 센서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롤 디그리스가 있고 피치 디그리스 있고 료 디그리스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드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위로 향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좌우 뒤쪽이란 뜻이에요. 근데 USB 꼽는 게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체 안에 기어 들어가서 선을 꼽아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들 많이 돌리세요. 또는 뭐 이쪽으로 돌리시기도 하고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세우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이렇게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면은 롤 방향이고요. 여기가 전방이라고 했을 때 롤 방향, 그 다음 피치 방향, 료 방향이에요. 지금 이렇게 돌린다는 건 료 방향으로 지금 돌렸다는 뜻이니까 료 디그리스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12시 방향에 있었던 애를 이렇게 딱 돌리니까 90도 돌린 거예요. 그럼 90도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이렇게 돌리시게 되면은 90도가 아니라 270도가 됩니다. 3927 270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0도를 돌렸기 때문에 90을 적어 주십니다. 아까는 보시다시피 기체를 거꾸로 이렇게 움직여 봤는데 이상하게 먹었잖아요. 전후를 먹었는데 좌우로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 요 90도를 해놓고 일단 잠깐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세이브 앤 리부트를 클릭을 해주셔야 이제 모든 세팅이 입력이 들어가집니다.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모르겠죠? 앞에를 들어볼게요. 지금 기체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앞에죠? 이렇게 들면은 그대로죠? 똑같이 먹죠? 이렇게 똑같이 먹어야 돼요. 그 90도를 안 돌려놓으면은 이렇게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영상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먹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회전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그 부분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시버 모드라고 돼 있어요. PPM을 사용하시면 PPM을 쓰시면 되고, 시리얼 버스라든가 위성 수신기를 쓰실 경우에는 RX 시리얼, 그 다음에 일일이 채널별로 하나하나 연결을 하시는 경우에는 RX 파라렐 PWM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즘에는 RX 시리얼을 많이 쓰시니까 RX 시리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펙트럼을 쓰시는 분들은 1024나 2048 수신기 그 속도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22ms면 1024, 11ms면 2048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저도 아직까지 스펙트럼 그 송수신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부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저는 통합으로 2048을 쓰고 있고요. S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S버스, 그 다음에 별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JR 쓰시는 분들은 X버스 모드 B입니다. 자, 여기서 스펙트럼 2048 클릭해 주시고요. 저는 스펙트럼 쓰니까요. RSSI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요즘에 중국산 조종기 많이 유행하고 있는 드론 전용 조종기, 아주 그런 거는 이제 타나리스 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타나리스 쪽에서 요게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요거는 아직 별로 써보고 싶은 생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요. 그 다음에 GPS 연결하시는 분들은 GPS 요거 키시면 되는 거고, 3D 비행, 배면 비행이 되는 드론들 있죠? 이렇게 했다가 딱 뒤집으면 모터 반대로 돌아버리는 그런 비행이 가능한 애들은 여기 보시면 3D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아직까지 저도 3D는 안 쓰기 때문에
요쪽 부분은 세팅을 건드려 보질 않았고요. 밑식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리셔갖고 변속기 모터 쪽 세팅하는 게 있어요. 변속기 원샷 125 가장 기본적인 거 PWM 원샷 125 원샷 42 멀티샷 브러시드 이렇게 있죠. 브러시드는 코어리스 모터를 돌리실 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3 에보를 사용하실 때 요걸 쓰시는 거예요. 이 F3를 사용하시면서 브러시드 클릭해봤자 모터 안 돕니다. 그 다음에 멀티샷이라는 부분이 있고 원샷 125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제일 많이 쓰죠. 그냥 BLE 변속기에서는 펌웨어를 바꿔야 되겠지만 요즘에 BLE S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클릭하시면 그냥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멀티샷을 사용하면서 BLE S예요. 그러니까 멀티샷을 클릭할게요. 그 다음에 모터 PWM 스피드 PID 스피드 요거는 이제 PID 값에 최적화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대부분이 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아크로 모드로 비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 프리스타일 비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모터 스탑은 꺼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스틱을 풀로 다 내려버리면 모터가 서버립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날다가 닭 잡는 상황이 발생해요. 모터가 일정하게 4개가 동시에 돌지를 않고 어느 한쪽으로 틀어져서 들어가고 드론이 정신없이 자이로 센서가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공중에서 닭 잡습니다. 조심해요. 그래갖고 요 프리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모터 스탑을 끕니다. 하지만 레이스 하시는 분들은 모터 스탑을 켜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레인지 값을 좀 더 넓게 쓰는 것도 있지만 모터가 그냥 돌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코너링 돌 때 모터를 꺼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빠르게 해야 되고 너무 밀린다 해갖고 모터를 확 꺼버려야 되는데 끄지도 못하고 모터가 더 돌아요. 그래갖고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쭉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해본 결과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저는 일단 다른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일단 모터 스탑을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모터 스탑을 킵니다. 요번엔 기체는 제가 프리스타일이 아니라 레이싱 기체이기 때문에 모터 스탑 킵니다. 디스아밍 모터 요 부분, 요 밑에 있는 부분은 아밍을 켰어요. 아밍을 키면 모터가 돌겠죠. 근데 아밍을 껐어요. 끄면은 모터가 서야 되는데 아밍 상태에서 요 밑에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여기 밑에 5 숫자 5라고 적혀 있는 거, 여기 5라고 써 있잖아요. 5초 동안 아무 반응이 없으면 스틱을 다 내리고 그러면은 아밍을 디스아밍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말이 뭔가 꼬였는데 저 스위치를 켜놓으면 디스아밍 모터 뭐라 적혀 있는 요 모터 스탑 밑에 있는 거 키게 되면은 이제 5초 후에 스틱을 RPM을 올리지 않고 다 내린 상태로 멍 때리면서 5초를 기다리면 5초 후에 자동으로 아밍이 꺼지겠다, 모터가 정지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레이싱하는 사람이고 아밍을 켰다 껐다 따로 손가락으로 하기 때문에 요건 꺼둡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요건 활성화가 안 돼요. 숫자가 그냥 냅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밸류 for RC 요 부분이 뭐냐면은 스로틀 중립값에서 이제 신호값이 몇이 나와야 되냐 하는 건데, 이 레이싱 드론들은 1000, 1500, 2000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중립값 센터를 얘기하잖아요. 이건 1500. 그 다음에 미니멈 스로틀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1000이 돼야 돼요. 모터 칼리브레이션 지금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1000을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맥시멈 스로틀은 2000. 그 다음에 미니멈 커맨드라는 부분이 저도 지금 뭔가 잘못됐었는데, 미니멈 커맨드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최저 RPM이에요. 최저 RPM, 최저 커맨드 할 수 있는 초기 부분의 펄스 값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을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내렸다고 치자고요. 내리게 되면 스틱이 좀 올라가야지 모터가 돌기 시작합니다. 위치 포인트가 좀 달라져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변경하게 되면은 변경한 후에 모터 칼리브레이션 다시 해주시면은 거기서부터 돌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1000으로 냅두시면 됩니다. 평범하게 그냥 쓰신다 그러면은 미니멈부터 1000, 중간 1500, 그 다음에 맥스 2000, 그 다음에 커맨드는 1000, 그냥 이렇게 냅두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이제 뭐 모터 RPM을 돌려보면서 뭐 조금 더 올려보기도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프리스타일 하실 경우, 프리스타일 할 경우에 모터가 돌기 시작하는 포인트에서부터 5클릭 위, 뭐 이런 식으로 모터가 세게 도는 데서 내리다 보면은 모터 RPM이 띵 하면서 내려가는 그 타입, 거기에서 5클릭 위,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프리스타일 쪽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이싱 드론은 그냥 맥스 수치값, 민하고 최저랑 맥스 수치값을 최대로만 레인지 값을 쓰시면 되고요. 악셀레레이터 트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터 틸트를 집어넣게 되면은 기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떠 있게 되거든요. 근데 모터가 앞으로 전진으로 꺾여 있으면 드론은 앞대가리를 들고 뜨게 돼요. 근데 FC는 각도가 들어가겠죠. 기체가 꺾이니까요. 그 각도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롤이나 피치 값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떠 있어야 되는 기체 같은 경우에는 피치 값이 조금 들어가야 기체가 꺾여 있는 상태가 수평이라는 걸 인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V배트라는 걸 사용을 했잖아요. 아까 V배트라는 걸 납땜을 하게 되면 V배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미니멈 셀 볼테이지, 최저 셀 볼테이지는 3.3, 3.3이 최저라는 걸 뜻하는 거고, 맥시멈 3.2V 이상 올라가게 되면 또 울리게끔 하는 4.3을 적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알람을, 위험하다는 알람을 울리려면 3.5V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볼테이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V배터리 연결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배터리 전압이 뜹니다. 배터리 전압이 뜨는데 그 배터리 전압이랑 실제 배터리 체커를 했을 때 전압이랑 상이하면 틀릴 경우에 요 수치값, 이거 110이라고 적혀 있는 게 뭐 볼테이지라던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실질적인 연결한 배터리는 11.4V 아니 12.8V였는데 11.8V였는데 여기 뜨는 건 11.5V가 뜬다. 그러면은 전압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볼테이지 스케일을 숫자를 좀 몇 클릭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세이브 해보면 이 위에 전압이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볼테이지랑 맞춰 주셔야지 알람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커런트 센서도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고, 시스템 컨피그레이션 요 부분이 이제 루프타임이라던가 요즘에 많이들 하는 건데, 루프타임 같은 경우 건드리게 되면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반응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근데 기능들도 몇 개 상실을 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루프타임 같은 경우엔 제일 최초 기본값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한 4K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8K는 사실상 이 루프타임을 크게 변경한다고 해서 손가락이 아주 예민한 지금 상위 등급의 선수들 있죠? 그 몇몇 손꼽는 선수들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선수들이나 좀 느끼지 저도 못 느껴요. 이건 뭐 좀 더 반응 속도가 빠릿빠릿하고 팍팍하더라는 거는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상 손가락에 확실하게 확확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그냥 쓰시면 되세요. 요즘에 FC들이 다 세팅이 다 돼서 나오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F4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 펌웨어 업데이트 했더니 자동으로 해가지고 8K가 잡혀버리더라고요.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요, 그냥 냅두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뭐 좀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필요 없고. 자, 여기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텔레메트리. 이 텔레메트리 기능은 전압 정보라던가 내지는 RPM 정보라던가 뭐 여러가지 정보를 조종기로 전달을 시켜주는 양방향 송수신이 되는 조종기에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사실상 이 FC 보드에서 사용하는 이 텔레메트리는 좀 그렇지만 타라리스 그 조종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다바라던가 스펙트럼은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좀 슬프지만요, 이 기능이 있으면 되게 편한데 전 헬기에선 쓰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LED 스트립, 아까 WS2811이라는 LED 있죠. 그 LED를 사용하려면 LED 스트립을 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모르겠고, 저도 블랙박스라는 거 켜주셔야지 저장이 됩니다. 블랙박스 켜주시고요. 트랜스폰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기체들은 트랜스폰더를 연결을, 그 FC에 트랜스폰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트랜스폰더를 클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에어 모드란
짜잔, 기체가 있죠. 기체가 있으면 에어모드가 설정이 안 되면은 전진할 엘리베이터라고 하기도 하죠. 피치를 앞으로 밀었을 때 중심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정향이 돼서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들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뒤로 당길 때는 여기가 중심축으로 해서 머리를 들면서 뒤로 가요. 스로틀을 뭐 좀 빼주면서 돌리면 당연히 이렇게 돌겠죠. 하지만 스로틀을 주면서 돌게 되면 이렇게 꺾어 올라갑니다. 그게 에어 모드라는 거예요. 에어론도 마찬가지고, 롤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중심축이 돼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고 이렇게 꺾여 올라가요. 근데 에어 모드를 하게 되면은 그냥 정센터에 점 찍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정중심에서 센터를 잡아가지고 움직이게끔 해주는 게 에어 모드예요. 프리스타일에서 많이 쓰고 플립뉴들을 빨리빨리 하게 할 때 유용하죠. 그 다음에 작은 서킷, 요즘에 좀 실내 서킷이 갑자기 생겼는데, 그 실내 서킷 같은 데에서 놀 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좋겠죠? 근데 에어 모드를 키게 되면 상시 에어 모드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꺼주시고 스위치로 배정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설정 다 끝났고 세이브 앤 리부트 똑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커넥트 다시 연결을 하시면 또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제 PID 튜닝이 있는데, PID 튜닝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세팅 값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프로포터널, 인테그랄 뭐 여러가지 많이 있는데, 보시면은 슈퍼레이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슈퍼레이트만 좀 건드려 주시면은 나쁘진 않으세요. 슈퍼레이트를 잠깐 살짝 변경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0.5 이렇게 하게 되면은 0.5 값의 만큼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롤이잖아요. 이게 롤 한쪽을 쳤을 때 여기까지가 100이라고 치면은 지금 50%만 먹게끔 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7을 하게 되면 70%, 1을 하게 되면 100%가 오버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키를 풀로 닫혔을 때 기체 움직임의 최대 타각이 빨라져요. 플립 같은 거 빨라지고 초반도 막 민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0.7, 뭐 요즘에 저는 0.8 0.85 이렇게 쓰고 있어요. 조금 그 러더 꼬랑지 돌리는 것만 조금 민감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RC 익스포넨셜이라는 걸 이렇게 쭉 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더 꺾이잖아요. 초반에 응답선만 둔해지는 거예요. 초반에 응답선만 둔해지고 끄트머리 각은 동일하게 먹게 돼 있어요. 동일하게 먹고 위치 포인트는 다 동일해요. 그래갖고 제로를 두시게 되면은 데이터 값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조금만 이렇게 0.2 정도 되면 초반에만 조금 둔해지는 거예요. 저는 민감하게 해놓고 초반에만 조금 둔하게 잡아줘요. 키 끝까지 쳤을 때는 팍 들어가게끔요. 그 다음에 앵글이랑 호라이즌이라는 거는 기체가 띵띵,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뚜기처럼 쓰는 거예요. 키를 딱 쳤다가 놓으면은 이제 딱딱 돌아오는 거예요. 앵글 모드가요. 전진을 해라 그러면 스틱을 밀고 있어야지만 전진을 딱 하는데, 각도가 스틱을 밀면 각도가 이렇게 딱 지정이 되었고 이 상태로 그냥 막 달려요. 그러다 스틱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딱 수평으로 돌아와요. 그게 앵글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플립이 안 되는 모드죠. 그런 반면에 호라이즌은 스틱의 절반 50% 값만, 50% 값까지는 앵글 모드로 동작을 해요. 근데 50% 값 이상을 하게 되면 플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호라이즌 모드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각도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세요. 그리고 최대 몇 부분에서부터 플립을 할지 그것도 지정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세팅이. 근데 요즘에 이 자세한 세밀한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지간해서 별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많이들 또 아시고, 또한 저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초보자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은 거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초보자분들은 그냥 냅두시면 되세요. 처음 초기값이 너무 잘 돼서 진동이 생긴다 그러면은 진동의 요인은 조금 다른 요인에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만들어본 용산RC에서 만들어본 기체들 중에 기본값 넣어주고 진동 생긴 애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하지만 뭐 하다 보면은 프롭이라던가 그런 거 바꾸면서 또 진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바뀌게 되면 당연히 PID 요 값을 바꿔줘야 됩니다. PID가 뭐냐고 그러면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PID가 여기 요 수치들이에요. 요 세 개. 롤 값에 PID 값 있고, 피치에 PID 값 있고, 료에 PI 값이 있어요. 다 각각 있는 거예요. PID 값. 이걸 좀 변경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세이브.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 탭을 보여드릴게요. 리시버 탭은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고, 조종기도 바인딩 켜져 있지도 않고 바인딩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바인딩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인딩을 하게 되면 저 값들이 움직일 거예요. 지금 바인딩 됐고요. 정리가 됐죠? 갑자기 제가 조종기 스틱을 움직여 볼게요. 잘 먹죠? 스위치도 먹고 스로틀도 먹고. 자, 만약에 연결을 했는데 엉뚱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돼 있고 이렇게 옆에 뺑뺑이 돌고 있잖아요. 그럼 매핑이 안 맞은 거예요. 각 채널이 설정에 맞질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옆에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이거 클릭한다고 해서 여기는 글씨로 바뀌지 않아요. 이 AETR1234라는 게요. 자, 후다바나 하이텍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고요. JR 스펙트럼 그래프너 또는 타나리스는 요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돼요. 저는 스펙트럼이니까 클릭해서 세이브 눌러볼게요. 정지됐죠? 그리고 움직여보면 이렇게 먹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잠깐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롤값 좌우는 그대로예요. 좌측으로 치면은 저 빨간색 바가 좌측으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치면 우측으로 가는 거고요.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것도 밀면 올라가는 거고 땡기면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류도 마찬가지. 좌측으로 치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치면 우측으로 가고, 스로틀은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스위치도 켜면은 올라가고 끄면 내려가고.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틀릴 경우에 조종기에서 리버스라는 값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은 다 1500, 1500, 뭐 999, 999, 999 이렇게 떠 있죠. 저 1500, 1500, 1500이 안 맞을 경우에는 조종기에 서브 트림이라는 란이 있어요. 서브 트림 란을 건드리시게 되면은, 서브 트림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 용어가 다를 거예요. 조종기는요, 분명히. 이 드론에서는 롤 피치 류오지만은 저게 조종기에서는 에어런, 엘리베이터, 러더 겁니다. 스로틀은 스로틀이고요. 그리고 뭐 스펙트럼 조종기 같은 경우에는 억스1이 기어 채널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억스2부터 억스1으로 돼 있는데요. 뭐 플랩이라고 적혀 있는 애들도 있고요. 무시하시고 그냥 기어 채널이 억스1입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 서브 트림을 건드리지 않고 1500, 1500, 1500을 다 맞춰 주셔야 돼요. 만약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의 트러벨이라는 1500 값이 처음부터 그냥 딱 떨어져요. 스펙트럼은요. 근데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이 틀려요. 지금 보시면 1001, 200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최대값 최소값이 좀 덜 나올 거예요. 그거는 어디로 가냐, 조종기의 서버 셋업에 들어가고 트러벨이라는 곳에 들어가고요. 지금 조종기 보시다시피 147로 전부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수치를요. 이게 다 100 적혀 있는 건데 147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좌우 전후 뭐 이런 것들이 틀어진 것들로 지금 스펙트럼 쓰니까 스펙트럼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서브 트림은 제로죠. 제로니까 제로인데 다 잘 맞죠. 한 클릭 딱 연결하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리버스라고 있죠. 방향 제가 맞춰 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에어론이랑 러더랑 기어 채널이랑 억스1만 리버스를 해주는 거예요. 요게 기본값이에요. 요 스위치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리고 요게 리버스 된 거고요. 검은색이 위로 가게끔 스로틀과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그렇게 바꿔주시면은 방향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벽하게 세팅이 되고 세이브를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 여기 채널 맵이라는 걸 변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브를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되게. 그 다음에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드라는 부분에 보시면 아밍이 있고 에어 모드 있고 앵글이 있고 호라이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몇 가지 설명만 드릴게요. 아밍은 여기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러더 스택을 안쪽으로 밀고 있으면 아밍이 풀리는 거예요. 아밍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 돌 수 있게끔. 그 다음 바깥쪽으로 하게 되면은 디스아밍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스위치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스위치 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add range 해가지고 지금 요 스위치를 저는 사용하거든요. 그게 요게 aux2예요. aux2로 하게 되면 이 밑에 노란색 점 보이시죠? 이 노란색 점 요거 보세요. 제가 스위치를 올려볼게요. 한 단만 올리면 가운데, 끝까지 올리면은 맨 우측으로 가죠. 마찬가지로 노란색 바를 맨 우측으로 옮기게 되면 스위치를 다 올렸을 때만 모터가 돌고 내리거나 중간에선 모터가 안 돈다는 뜻이에요. 요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밍을 키겠냐 끄겠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내렸을 때나 중간값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동작을 안 해요. 근데 끝까지 올리게 되면은 노란색 바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점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밍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에어 모드도 스위치를 켰다 껐다가 가능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스타일을 재미로 가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드 스위치 요걸로 해요. 대신에 앵글 호라이즌 많이들 사용하시면 저는 앵글 호라이즌 사용 안 합니다. 원래 헬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모드가 좀 재미없어요. 피로의 가치성도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앵글은 필요하게 돼요.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기체가 너무 멀리 갔는데 영상이 끊겼어요. 기체가 안 보여요. 끌고 와야 되는데 잊어버리게 생겼어요.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앵글로 하면은 기체가 무조건 수평되니까 키를 끝까지 어느 한쪽으로 치면 드론이 어느 한쪽으로 갈 거 아니죠? 어느 한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체가 지금 뭐 롤을 쳤더니 롤을 좌측을 쳤더니 좌측으로 기체가 간다 그러면 뒤를 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전진 후진 좌 우를 쳐봐하고 해보면 지금 기체 방향을 인지가 되고 기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스로틀을 내리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끌고 오기가 그나마 좀 편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앵글 모드 같은 경우에는 혹시 모르는 문제로 인해 그냥 넣어놓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호라이즌 모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매그나 헤드프리나 뭐 헤드저스트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페이스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 페이스세이프를 걸겠다는 뜻인데 뭐 이것도 할 필요 없고, 비포 같은 경우에도 스위치를 올렸을 때 비포 음이 울리게끔 한다 그 뜻인데 저는 aux2로 해가지고 스위치를 가운데로 했을 때 비포가 울리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재미난 기능들을 조금 몇 개 넣어놨어요. 원래 여기 LED 로우라는 거 있죠. LED 바를 WS2811로 연결을 하게 되면 LED를 끄겠다는 뜻이에요. 요것도 켜가지고 2번으로 해서 요 바를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아밍 모터 키고 끄고 했잖아요. 다 내려갖고 껐을 때는 모터가 꺼져 있으니까 LED를 끄는 거죠. 그리고 다 올리게 되면은 모터가 켜지는 거고 LED가 켜져요. 근데 가운데로 놓게 되면은 기체를 잊어버렸거나 어디 찾지를 못해갖고 부저음이라도 울리고 LED라도 켜져 있어야 되는 상황일 때 가운데로 두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유용한 거죠. 그 다음에 아밍을 러더로 하시는 분들도 좋지만은 이거를 쓰는 이유가 막 달려가다가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다 그러면 모터라도 정지를 해야 심하게 다치는 걸 없앨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의미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헬기를 하던 습관이 있어갖고 이걸 올리고 하다가 위험하겠다, 사람이나 내지는 드론이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딱 내려버려요 바로. 그럼 모터가 브레이크 잡힐 때 딱 서버리거든요. 그럼 크게 다칠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 좀 권장을 드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세팅을 했으니까 세이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네요. 모터가 있는데요. 이 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머리가 아파요.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 많이 헤매시는데 모터 칼리브레이션이 되게 단순합니다. 소리 잘 들리실 거예요. 모터 소리. 그리고 제가 그 BLL 그 모터 칼리브레이션 하는 방법,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설명 올려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냥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체크를 사용을 안 하실 경우에 모터가 동작을 하질 않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아무리 해도요. 컨트롤도 안 되고요. 요게 안전장치예요. 요 스위치를 켜주시고요. 배터리 연결 안 돼 있고 USB만 꼽혀 있는 드론 상태에서 마스터 볼륨 끝까지 다 올립니다. 노란색이 마스터가 다 됐죠. 이 상태에서 배터리, 메인 배터리를 기체에다 연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멜로디가 이런 식으로 울립니다.
다 울렸죠? 그러면 딱 멈춰요. 그럼 여기서 이 발을 끝까지 다 내리면 또 다르게 울려요. 그러다 멜로디가 내려가는 음음이 나요. 이렇게 나면 부팅이 끝난 겁니다. 그럼 칼리브레이션 끝난 거예요. 칼리브레이션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이 상태로 하시고 요걸 조금만 올려보시면 모터가 돌 겁니다. 그런데 살짝만 올려놓고 돌려보고 돌아가는 방향 있죠? 그 돌아가는 방향을 확인하시고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보면은 1번 저는 1번 모터와 3번 모터가 반대네요. 그러면 이렇게 끄고 이제 LED 스트립을 설정을 하는데 요것도 제가 별도의 설명을 드릴 거예요. LED 스트립 요것도 재미난 기능입니다. 그래서 다 설정이 끝났기 때문에 디스커넥트에서 나와주시고요. 여기 BLE 컨피그레이터 요걸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서 마치도록 할 거예요. 제가 딱 1시간을 끊을 거거든요. 여기 커넥터를 똑같이 연결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낮에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F3 보드 기준으로 되는 거거든요. 커넥터를 딱 클릭을 하시고 밑에 리드 세팅을 눌러주시면 여기 떠요.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커먼 파라미터 쪽은 가능한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 변속기별로 이렇게 세팅이 있거든요. 변속기별로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플래시 올이라고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기서 최신 버전을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플래시 누르시면은요, 지금 보시다시피 1번 변속기, 2번 변속기, 3번 변속기, 4번 변속기예요. 변속기 순서대로 쭉 올라갑니다. 잠깐 기다려 볼게요. 지금 버전이 바뀌었죠. 위에 여기 16.450, 16.3이죠. 이거 요번에 16.3 하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16.3이 요게 바뀔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었죠. 이거 펌웨어 업데이트 일일이 하나하나 자기가 다 한 번에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기술자 하면 그분이 굉장히 전문가니까 너무 여쭤보신 부분은 일일이 알려드릴까요? 네, 그래도 이거 자, 이렇게 전부 다 칼리브레이션이 끝나고요. 요거는 모터 칼리브레이션이 되면은 수치가 이렇게 딱 지정이 돼요. 아주 완벽하게 세팅이 되면 이 수치가 1000이랑 2000이 뜨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준기마다 그게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요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1번과 3번 모터가 반대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 노멀이라고 적혀있는 거 클릭하면은 노멀 리버스가 있어요. 요 밑에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멀 리버스가 있는데 1번과 3번이에요. 저는 리버스를 클릭하고 3번 모터 리버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라이트 세팅이라고 있어요. 여기 딱 클릭하시면 세팅 끝난 겁니다. 이제 완전히 세팅이 끝난 거고, 디스커넥터를 누르면 부팅이 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밍을 풀고 모터 방향이 확인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취도 그거는 사람이 사는데 배뇌가 없는 사람이 근데 요걸 여기 붙일 수는 없잖아요. 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좀 이따가 결제하시면 제가 뭐가 뭔지 필요하니까 해서 전문가 한번 붙여드리겠습니다. 메인 배터리 한번 빼줬다가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파는 전문가 다시 부팅을 해주셔야 돼요. 변속기 세팅 끝나면은 재부팅 한번 해주세요. 커넥터 다 뽑아버리시고요. 풀세트로 하면 43만 원이에요 할인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신가 하면 이렇게 사람한테는 놓고 전원도 연결하시고요. 부팅 됐죠? 근데 이 중에서 예약서나 보존부터는 누구도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 방향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모든 게 다 끝나게 되고요.
자, 이 시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F3 세팅, 어떻게 보면 베타 플라이트, 뭐 클린 플라이트 이 세팅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매장으로 예산번호 14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전화를 받아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